개인 투자자가 만나게 될 노력의 태양, 붉은 기둥 급등 분석 시즌2의 진행을 맡은 한유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주말 계획을 좀 세워볼까 했는데 증시 상황이 속 좋지만은 않아서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와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좀 안 풀리는 날일수록 한 발자국 떨어져서 좀 한 호흡도 쉬어보고 휴식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붉은 기둥과 함께요. 금요일 밤 편안하게 시청하시면서 고민도 해결해 가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소통 창구는 오늘도 문자로 열어두겠습니다. 189902994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종목에 얽힌 사연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강의에 대한 코멘트, 강의를 보면서 궁금한 점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은 불금을 얼마나 귀욤귀욤하게 만들어주실지 궁금한데요. 리더스탁 정예주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해주시면서 약간 좀 쑥스러워하신 거 아니에요. 같아요. 네네.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시간이 진짜 어떻게 가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면 나이 들었다고 하던데 지금 그죠? 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좀 차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합니다. 벌써 2020년도 5월 달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다음 달이면 6월 달이 되고 2020년도 상반기가 어느덧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고 네.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요새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나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루 6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올라가는 종목, 떨어지는 종목도 보고 있으면은 또 시간이 또 금방 또 솔찬히 잘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장도 그렇게 좀 즐거움을 갖고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장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밀린 느낌은 아닙니다. 네. 포인트가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근데 종목으로 보았을 때는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장이었어요. 그래서 자금이 계속 몰리는 쪽으로만 몰리고 소외되는 쪽으로는 계속 좀 소외가 되는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트렌드를 잘 잡아야 되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붉은 기둥 방송을 계속 월화수목 금까지 꼭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금요일 밤 일주일 마무리니까 오늘도 알찬 강의 내용과 함께 종목 상담 시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더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또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금 어디 나가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또 알찬 팁을 많이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도 지금 쭉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1899029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고민도 많이 보내주세요. 강의가 끝나고 바로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시황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일단 좀 떨어지면서 끝나긴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좀 떨어지는 종목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 아마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차트는 코스닥 지수의 또 주봉상 차트를 보면서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는 지수가 좀 내려가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주봉 종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괜찮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조금 나온 형태이지 음봉으로 전환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이 정고점 자리, 제가 여기 강조 많이 해드렸죠. 여기는 뚫어져야지 상승 추세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초석을 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돌파되는 척 한 다음에 그냥 깨지면서 끝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를 돌파를 해놓고 마감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강의 내용 중에 하나였죠. 이 돌파가 진짜 믿을 만한 건지 아닌 건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뢰도의 지표를 보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뭐 얘기 드렸죠? 아, 너무 쉽잖아요, 전문가님. 너무 쉬워요? 네. 주린이로 이제 거래량. 올라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주생아에서 이제 주린이 정도는 주린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 생각이 멀었네요. 됩니다. 주식 네? 고수가 되려면 아직 멀었네요. 중수까지는 가보자고 했었잖아요. 네네. 이 시즌 끝나기 전까지. 알겠습니다. 예,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바로 거래량, 그렇죠? 시세는 속일 수가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명언.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통상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시세연을 그대로 내려서 이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보았을 때 여기 거래량이 또 확인이 되고 있죠. 거래량의 사이즈가 평상시 평균적인 어떤 거래량 흐름 대비해서 적게 나온 편은 결코 아닙니다. 꽤 나온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고점 돌파를 주봉상 완성을 시켜놓은 패턴이다. 그래서 오늘 장은 조금 밀렸으나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보여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봉상 차트도 오늘 잠깐 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장중에 종목이 밀려 내려왔었으나 여기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간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주황색 선이 지나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온 포인트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여기가 일봉상 5일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5일선 자리도 지지하면서 가고 있는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분봉상 흐름으로 보았을 때도 오늘 장 초반에 밀렸어요. 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사이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해외 증시도 그것 때문에 빠져버렸거든요. 그 영향이 오늘 우리 장에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장중의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대략 한 12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는 그래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오늘 장 아래 꼬리를 만들었었던 그 시간대를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서부터 12시 반서부터 장마감 종가 때까지는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주는 패턴을 분봉상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는 5일선을 디딜려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미중 관계 악화에 따라서 장이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후장의 종가 관리가 됐다는 뜻은 아무래도 지금 그렇게 매우 위험도가 높다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인데 너무 시장에 대한 염려 때문에 또 타이밍을 빼앗겨버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장은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돈이 쏠리는 쪽. 최근 트렌디한 종목들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오늘 또 KCS라든지 KCT 같은 종목이 오늘 장중에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종목이 과거에 화폐 개혁을 한다라는 그런 정책 이야기가 나왔을 때, 디지털 화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리고 경제 민주화 정책, 이런 수혜주라는 이름으로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는 종목인데, 이게 또 올라갔어요. 최근에 상한가를 쓰고 눌림을 만들어 놨다가 오늘 장에 또 상한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어제도 이야기 해드렸죠. 정부에서 뭔가 정책으로 사업을 뭔가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이 탄생하게 되면은 그 종목들이 그 시장을 주도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인증서 폐기 얘기 나오게 되니까 인증서 관련된 종목들 급등 나오는 현상, 그린 뉴딜 하겠다 하게 되니까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급등 나오는 현상, 그리고 오늘도 KCT나 KCS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현상. 그죠? 예, 출발점을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분야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투자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종목을 보게 되면은 좋은 종목들, 시장 대비 빠르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들을 사례로 또 좀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요새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받고 있는데 단기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좀 기본적인 또 기초를 닦아드리는 오늘 강의 내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 이따가 돌아와서 말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실황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볼만한 시장 상황은 아니고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단기 트레이더가 되는 첫걸음과 관련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는 어떤 건가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제목 자체를 제가 단기 트레이더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네, 왜 네. 많이 민망하신가 보네요. 아니요, 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이거 혹시 모르시나요? 전 그냥 한 말인데.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뭐가 있나 본데 아, 제가 그 개그맨 이수근 씨가 하시는 말이어서 따라하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한 말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말 그대로입니다. 단기 트레이더 관점에서 어떻게 종목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것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면은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그쵸,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처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HTS를 구성해 놓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배웠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면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례 종목을 오늘장 상한가가 나온 종목을 가지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썸 MNC라는 종목이 오늘장 상한가를 나왔는데 10분 봉상, 10분 봉상 차트를 보면서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지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자, 그래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분봉상 차트를 볼 때도 그렇고 주봉상 차트를 볼 때도 그렇고 이 추세가 전환되는 점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된다.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지고 횡보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 줄 수 있는 자리. 거기서 선취를 하게 되면은 상승 시세를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서 제가 이런 포인트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네모칸 쳐드는 바로 이런 구간대를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현상은 어떤 것이냐? 요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것을 보아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2주 전, 한 2, 3주 전에 강의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고 이건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해드렸어요. 중장기로 볼 때는 주봉상 차트에서 적용해서 보시면 되고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분봉상에서 흐름을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333 매매 원칙, 3분 봉상, 3% 수익을 내기 위해서 3거래일 안에 공략을 하는 방법 이런 거 설명해드리면서 분봉상 차트 놔드리고 요거 설명해드렸던 거 기억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아무래도 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이평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맨 위에 있는 선, 이 연두색 선이 60선이다 라고 설명해드렸고 요 중간에 있는 선이 20선이다 설명해드렸고요. 요 맨 밑에 있는 검정색 선이 5선이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기 이평선이라 할 수 있는 5선이 맨 밑에 있고 가장 장기선이라 할 수 있는 60선이 맨 위에 있는 현상이 우리가 이평선이 역배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배열되어 있다. 앵커님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배열되어 있다. 자, 근데 추세가 전환되는 지점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 역배열되어 있는 현상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거꾸로 단기 평선이 맨 위로 올라오고 장기 평선이 맨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검정색 선 5선이 맨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20선이 중간으로 들어오게 되고 맨 아래에 있는 녹색 선, 연두색 선이 맨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자리, 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포인트 바로 여기.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쫙 이상가족 뭐 상봉하는 것처럼 쫙 만나잖아요. 싹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퍼질 때 정배열로 퍼지는 현상. 요게 바로 추세 전환
초입이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블러썸 MNC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이런 상승 시세가 수익으로 쭉 연결이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평선만 보면 되느냐?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확률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이것도 말씀을 해드렸죠. 바로 구름을 봐라. 구름. 일목균형표에 구름대라는 지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일 때는 구름이 파란색으로 떠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어요. 파란색으로 구름이 떠 있다. 자, 그리고 추세가 이제 전환되기 시작을 한다 하게 되면은 이 파란색의 구름이 바뀝니다. 무슨 색으로? 파란색의 반대 색깔은?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이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모습이 구름에서 또 확인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캔들의 위치를 보셔라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이 주가 캔들의 위치가 하락 추세 중에는 파란색 구름 지역 아래에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구름이 위에 떠 있고 차트가 여기 있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릴 때도 이건 좀 뭔가 무거운데요. 머리 위에 뭐가 저항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 해드렸었을 때 차트 모양이 차트가 아래에 있고 구름이 위에 있는 현상이 있을 때 그때 요거는 좀 강력한 저항대를 머리 위에 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상승 추세로 가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차트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파란색 구름이 머리 위에 떠 있는 상태에 있었을 때는 어지간하면은 공략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언제가 좋냐? 여기를 통과해서 넘어갈 때. 언제죠? 자, 보세요. 캔들이 구름을 통과해서 구름 위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나오게 됩니다. 자, 캔들의 위치가 구름 아래에 있다가 구름 위로 통과해서 올라가려는 현상. 그죠? 이게 바로 또 추세 전환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로 변하게 되면 이제 캔들의 위치는 빨간색 구름 위에 떠 있어요. 자, 볼게요. 빨간색 구름 아래에 있고 캔들의 위치는 이제 위에서 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추세 전환의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드리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평선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때 그게 추세 전환의 포인트. 그리고 구름의 색깔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때 그게 추세 전환의 포인트. 자, 그리고 캔들의 위치는 파란색 구름 아래에 있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이 되고 있는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가 크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드린 바로 그 영역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타 매매를 할 때도 단기 매매를 할 때도 이런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분봉상 추세가 다 내려왔고 이제 전환 포인트를 만들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사 나가는 게 좋죠. 그래야지 전저점까지 짧게 손절 라인을 잡고 위로 올라가는 시세를 쭉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득 소실.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게 되면은 크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해서 잃어버리게 된다 하면은 적게 잃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짧게, 목표가는 높게 가져가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분봉상에서도 추세가 떨어져서 다시 이제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지 그런 구간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지난번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포인트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하실 부분은 바로 이거죠. 그러면 지금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을 분봉을 보면서 계속 저걸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으십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분봉상 매매 관점은 매수의 어떤 그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시점을 잡는 거고 미리 선정해 놓은 종목이 분봉상 저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그때 공략하시면 돼요. 그럼 종목 선정이 미리 돼줘야겠죠. 네. 자, 그러면은 저는 단기 매매를 할 때 종목 선정을 일봉을 보고 접근을 합니다. 일봉을 보고 아시겠죠? 그러면은 일봉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가? 요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요 샤레는 DIC라는 종목의 일봉상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DIC라는 종목도 오늘 장에 상한가가 나온 종목입니다. 자, 오늘 장에 상한가가 나온 종목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종목의 검정색 선을 한번 좀 봐볼게요. 자, 검정색 선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일봉상 20선 자리인데 과거의 캔들이 이 20선 아래에 있다가 여기서부터 검정색을 돌파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DIC. 그리고 나서 검정색 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DIC라는 종목은 일봉상 20선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움직이고 있는 패턴이구나. 이게 확인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기분 나쁜 캔들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맞다면은 이 검정색 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기분 나쁜 캔들. 이게 또 확인이 돼요. 검정색 선을 탁 깨면서 내려오는 흐름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배웠던 부분을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 진짜 신뢰할 만한 추세 이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은 밑에 시선을 내려서 거래량을 봐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죠? 거래량이 조금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차트를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요 추세가 깨졌을 때 거래량을 보게 되면 또 거래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20선을 깨긴 깼는데 거래량이 없이 빠졌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된 종목은 일단 나온 다음에 관심 종목에 그대로 유지해 놓고 미워도 다시 한번 느낌으로 기다려 봐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지. 아니나 다를까 이 DIC는 이 검정색 선 위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또 확인이 돼요. 그러면서 상승세를 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봉상 차트를 보았을 때 20선을 지지하면서 가는 종목인데 거래량 없이 깼네. 근데 다시 거래량을 들어오면서 20선 위로 다시 돌려내네. 이 모습이 확인이 되게 되면은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선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이 여기서 적용이 또 되는 거예요. 일봉상 차트에서.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2020년도 5월 15일 그리고 2020년도 5월 18일입니다. 그럼 이때 동안의 분봉상 차트를 한번 또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5월 18일에서 5월 19일까지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현상 나옵니다. 이평선이 60선, 20선, 5선 역배열돼 있는 상황.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5선, 20선, 60선 정배열로 바뀌는 상황. 그리고 캔들의 위치는 파란색 구름 아래에 있다가 파란색 구름 위로 돌파하고 올라오는 현상. 이게 또 다 같이 확인이 되는 포인트가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일봉으로 봤을 때 20선 깨고 돌아오는 과정. 있었었죠. 근데 그것을 분봉으로 또 쪼개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그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여기서 또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나왔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다 내려가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전저점 자리 1,350원 정도 손절가를 잡아놓고 매수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지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은 뭐 땡큐 하면서 수익을 쭉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실패를 해서 이 밑으로 깨져버렸다, 1,350원을 깨졌다 하면은 약손실권에서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또 공략해보러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특별히 또 100% 승률을 집착하시면 안 돼요. 여러 번 공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질수록 실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짧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 나가시면 되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 고수익 나오게 되면은 그때 수익률이 한 번에 쫙 올라가 주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분봉상 추세 전환, 그리고 그때 얘기했었던 거래량, 그리고 일봉 차트, 이걸 종합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쭉 봤는데 시간을 또 제가 많이 또 써버렸네요. 사례 종목이 몇 개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화면 온라인 강의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 매매할 종목을 찾으실 때
어떻게 종목을 이제 그 일봉상에서 그럼 자리가 좋은 종목 일봉상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검색식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평상시에 관심 종목을 관리를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이거 보여드린 적 있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제 이 관심 종목 트레이딩 창이 확인이 됩니다. 맨 위에 S라고 써 있죠. S라고 써 있는 거는 그날 당일에 상한가 간 종목. 그리고 그 밑에 S-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상한가를 치고 나서 몇 거래일 정도 지난 종목들. 그리고 그 밑에 V라고 되어 있는 거는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들. 오늘 장에 거래량 급증률이 급격히 높아진 종목들.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요즘 강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런 강한 종목들을 매일같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봉과 분봉상 관점에서 종목이 걸린다. 그러면은 요 밑에 여기 MO라고 써 있는 모니터링 종목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확실하게 포인트가 나왔다. 그러면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면은 여기 L이라고 돼 있는 롱 쪽으로 넣어가지고 매수를 하고요. 수익이 끝났다 하게 되면은 여기 S, 숏으로 보내가지고 매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매일 장 끝나고 계속해요. 내일 장에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있다 하면 또 여기에다 집어넣고 상한가 지나간 종목은 이 밑으로 내리고 계속 이런 관리를 하게 되면서 종목을 찾고 기술적으로 걸리는 거 있으면 공략하고 공략이 끝났으면은 셀로 보낸 다음에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 채워놓고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으셔야지 단기 트레이더가 되는 첫걸음이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걸음마 단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하시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HTS 화면을 구성해서 단기 트레이더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걸린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까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뭐 전업의 스타일로 주식 투자를 좀 준비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심도 있는 단기 트레이더 매매를 좀 하고 싶은데 그 기초를 좀 닦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오늘 방송 끝나고 무조건 필히 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저의 장중 트레이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든 걸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에 온라인 공개 방송 시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또 뵙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받아보는 시간 있죠.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끝이 아니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9시 30분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인데 실전으로 배워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니만큼 여러분들 꼭 찾아가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오라클, 단타, HTS 설정법 그리고 단기 급등 포착주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9시 30분이고요. 포털 검색창에 붉은 기둥 검색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살짝 아쉬워서 그런지 많이들 절실하게 사연을 남겨주셔서 제가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삼성 SDI도 보내주셨고요. 조화제약, 디오스텍도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이 가운데 뒷번호 0098님이 이 방송을 몰랐었는데 최근부터 좋아하게 되셨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첫 주식인데 잘못된 만남 같다고 하시면서요. 텔콘, RF제약, 그다음 매수가는 6,40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은 20%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방송 애청자가 되어주신 분 같아요. 전문가님 네네.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 또 주식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방송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시청하셔서 거의 우리 등골에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는다는 표현 하죠.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쪽쪽 빨아가시면서 다 가져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RF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인연이지 않냐라는 그런 좀 우려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은 지금 매도를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일단 텔콘 RF 제약의 추이를 보았을 때 우리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 코스닥 지수 최전성기 때 한 번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 조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비보존이라는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또 비마약성 진통 치료제 분야로 유명해진 그런 기업이죠. 원래는 제약사가 아니었다가 자회사 제약사 지분 때문에 사명조차도 텔콘 RF 제약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는 제약주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재료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아직 주가 슈팅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점에서 한번 거래량 나오는 거 한번 좀 보이도록 할게요. 이런 거 확인되죠. 이런 거. 주가가 쭉 빠져서 3,000원대까지 내려가게 되니까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또 밑에서부터 폭증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어제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부동산으로 치게 되면은 이렇게 딱 손에 뭐 이렇게 비싼 거 차고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 시골인데 인적이 드문 곳인데 여기 부동산 땅 얼마냐 평당. 그래서 얼마다 얘기하면 이거 그냥 다 주세요 하면서 갑자기 싹쓸이 해가는 현상. 그럼 이거 뭐 호재 있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그런 느낌으로 주식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저점 영역에서 대량 거래량이 밑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텔콘 RF 제약은 흐름이 그래요. 차트 볼게요, 다시. 자, 이 주봉상 장대양봉과 거래량 급증이 나오고 나서 지금 상승 추세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종목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인내심을 갖고. 그래서 지금 이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대략 한 절반 정도 되는 자리, 여기서 지금 현재 대략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패턴인 것 같은데 여기를 크게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크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500원까지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겠고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여기 구름대 상단 구간, 이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고 저는 봐요. 6,500원에서 대략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시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기 돌파하는 시세까지 성공을 한다 하게 되면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너무 정리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4,500원까지만 조금 더 손절가 잡아놓고 목표 지점은 한 7,000원까지 일단 바라보는 전략을 좀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거 있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첫인상이 안 좋아서 악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 둘도 없는 그런 친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텔콘 RF 제약이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홀딩 관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분 전문가님이 잘못된 만남이 아니고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으니까요. 희망을 가지고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잡아드린 만큼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팬분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들 찾아와 주셨습니다. 라떼보다 부드러운 남자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그 가운데 어제 채택이 안 돼서 오늘도 매도 안 하고 그냥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면서 오픈 베이스고요. 보유 비중은 10%, 매수가 3,830원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이라도 꼭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픈 베이스가 오늘 한 5% 정도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그 데이터 3법 수혜주다라는 이름을 달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 데이터 솔루션, 오픈 베이스 같은 종목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요새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정부에서 뭔가 추진하겠다 하면은 수혜주로 급등 나오는 현상. 그로 인해서 오픈 베이스도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그 뭐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판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애초서부터 이 4,000원이라는 자리에 강력한 저항이 확인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과거에도 여기까지 올라갔었을 때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었고 2020년도에도 4,000원까지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또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여기서
여기서 4,000원에서 돌파 시도를 했는데 또 저항받고 내려오는 모습. 어제도 4,000원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또 아쉽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 오픈 베이스는 4,000원만 닿다 하면 떨어지니까 4,000원은 절대로 못 뚫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주요 저항대를 계속 친다 하면은 이 저항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엔 이 저항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 장에 많이 빠졌지만 재상승. 한번 7.8기 정신으로 또 4,000원 돌파 시도를 하는 걸 지켜보신 다음에 다음번 시도에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오늘장 5%가 빠졌다고 많이 실망하셨는데 이것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급락인 건지를 한번 보시려면은 거래량을 보시면 좋죠. 근데 거래량의 사이즈가 어제 대비해서 많이 작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 올리면 충분히 다시 돌아 올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인내심을 갖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20선 자리까지 손절 라인을 드리도록 할게요. 3,3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다음번 4,000원 돌파에서는 되지 않을까. 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뭐 나무 없다라는 이야기 있는 것처럼 저항 때도 계속 돌파 시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4,000원 돌파 시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때 돌파가 완성이 되면 그 위로 매도가를 설정하셔서 수익 청산하고 나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분이 제가 유달리 좀 진실해 보인다고 말씀을 남겨주셔서 이분을 예. 꼭 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걸 알아주신 것 같아서 이분의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해 보이는 한유스 앵커님, 조화제약 5,500원, 보유 비중 10%, 귀요미 전문가님, 다음 주 대응 꼭 진단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전문가님은 애칭이 귀요미가 네. 된 것 같아요. 우리 뭐 앵커님 덕분이죠. 거의 뭐 한 10번 정도는 언급해 주신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좀 더 귀여워질 수 있는 힘들겠네요. 좋으신 거 맞죠? 네? 좋으신 거 맞죠? 그럼요. 네, 당연하죠. 네. 안 따라줄 뿐입니다, 마음이. 네. 조화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수익 중인 상태로 홀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같았으면 오늘 장중에 분할 매도라도 한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시세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이평선을 밑에다가 깔아놓고 캔들이 위로 급등이 되는 현상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과열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열. 그럼 과열 형태가 되었을 때는 일단 분할 매도라도 한번 하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6,000원 이상 시세를 발생시켜 줄 경우에는 꼭 절반이라도 이익금을 창출을 하신 다음에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 종목이 5선을 따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 선이 5선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을 때 5선 자리가 요 정도에서 대략 한 5,500원 선에서 스타트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를 깨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5,500원까지만 짧게 익절가를 잡으시고 6,000원 위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반차익이라도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반차익이 성공돼서 추가 상승을 보신다게 되면 오늘 장에서 썼던 최고가 있죠. 6,500원 돌파 시점에서는 전략 매도하는 전략으로 조화제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종목 가기 전에 한 번 더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약 8분 정도가량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오늘 불금 어디 안 나가시고 저희 방송 보고 계시다면 고민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시간 종목 상담 1899-029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비중 그리고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전문가님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방송도 진행이 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죠? 포털 사이트에 붉은 기둥 검색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밤 9시 30분에 이 강의를 끝으로 잠시 쉬고 진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어떤 거 가볼까요? 배럴도 와 있고요. 초록뱀, 다날, 사조산업도 와 있는데
이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VTGMP 평당 11,900원에 매수하셨고 보유 비중이 꽤 큰 것 같습니다. 60%고요. 제발 전망 좀 봐달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좀 보유 비중이 크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요 종목도 한번 인기가 있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확실히 맞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 방탄소년단이 네. 그 화장품 브랜드 모델로 이렇게 좀 활동한다라고 하면서 이 종목이 한번 떴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그때 그런 재료를 들고 좀 많이 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워낙에 잘 갔었으니까 뭐 LB 네. 세미콘 이런 종목들 뭐 DPC 화려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를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주봉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요 종목의 추세가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가 아주 기가 막혔죠. 여기가 오늘 배웠던 바로 그 자리예요. 분봉으로 보았을 때 아까 이평선 역배열에서 정배열되고 파란색 구름 아래에 있다가 파란색 구름 위로 올라가고 그 설명 막 해드렸을 때, 그 포인트를 똑같이 이 VTGMT의 주봉상 차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매수하기 굉장히 좋았던 추세 전환 포인트가 있었던 저가의 가격은 대략 한 4,000에서 5,000원 사이, 4,500원 정도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가격은 얼마냐? 10,000원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좀 펌핑이 되어 있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져 있는 그런 가격대. 싼 가격이라 보긴 좀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좀 장기적인 추세를 보기보다는 좀 짧은 시세, 짧은 시세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때 적립 포인트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은 일단 이 종목은 11,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000원, 그래서 목표가는 11,000원 구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이 지금 빨간색 선 지나는 자리, 주봉상 20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 구간대를 또 손절 라인으로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800원까지만 짧은 손절가 잡고 목표 지점은 11,000원 구간까지만 보는 전략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능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추세 전환 포인트에 있는 종목들 그런 것 쪽으로 접근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손절가와 그리고 목표가 잡아드렸고요. 조금 추세 전환을 필요한 종목들을 눈여겨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남은 종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넥스트 BT도 와 있고 링네트도 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대주전자재료 별 땡땡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비중은 40%, 매수가는 19,212원입니다. 매도 시점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좀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행복한 고민이기도 하죠. 아, 그런가요? 수익을 어디서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미 네. 수익 중인 상태이니까. 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시세가 좋았고 대주전자 재료도 그 분위기를 타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수익이긴 수익인데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팔긴 좀 아까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고민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크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고 과거의 최고가가 어디였는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 33,700원 선, 그러니까 3만 원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과거 최고점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간을 보게 되면은 3만 원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가 지금 이 3만 원 선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가장 심플한 방법, 정석적인 방법, 분할 차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을 한번 확보해서 싼 고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싼 고점 나오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수익을 한참 보고 있다가 이거 다 까먹으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3만 원권에서부터는 분할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 절반 정도는 차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그 이후의 전략은 어떻게 가는 게 좋으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낮으니까 익절 가격대는 조금 길게 잡아드릴게요. 한 26,000원 과거 전고점 선까지 잡아놓고 신고가가 나온다 하게 되면 33,000원 선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만 원대 넘어가면은 수익 확보 전략 한번 하고 26,000원에 익절 가격을 잡으신 다음에 33,000원 돌파 한번 바라보시고요. 33,000원까지 도달이 된다 하면은 신고가니까
신고가에서부터는 자유롭게 수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좋은 수익 잘 챙기시고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는 말 그대로 재료 덩어리인 대주전자 재료이니까 꼭 추가 상승도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벌써 맞춰지고 있는데 또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싶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중요한 얘기, 평상시에 해드리지 않았지만 중요한 이야기, 단타 매매를 하고 싶은데 장중에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지금 안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죠. 단타를 할 수 있게 HTS 설정법,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HTS, 키움증권 영웅문을 기준으로 해서 차트 설정법, 단기 차트 설정법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설정법에 의해서 포착이 된 단기 급등주,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에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금 전문가님과 쭉 함께 가셔서요.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투자 결정은 여러분 판단의 몫이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 근심은 모두 내려놓으시고요. 주말 동안 편안한 밤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